안녕하세요, 조작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자벌드라는 곳입니다. 한국자벌드는 국내 최대 어린이 진로 직업 체험관으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공공기관인데요. 저는 지금 한국자벌드의 한 체험실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체험실인 것 같으신가요? 영국 신사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제가 한때 드라마 아이리스를 보고 정보요원이라는 꿈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 킹스맨을 떠올리게 하는 이곳은 정보기관의 요원 체험을 해보는 정보기관 체험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된 것은 한국 자벌드와의 작은 인연 덕분인데요. 제가 2015년에 첫 책을 내고 처음으로 큰 무대에서 강연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여기 한국 자벌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벌드의 여러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는 꼭 한번 와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직접 한국 자벌드라는 곳을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곳 자벌드에서 꿈이라는 주제로 짧은 이야기 한 가지를 드리고 한국 자벌드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함께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주변에 학부모님들을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꿈이 없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목표도 없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들께서 진짜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싶다면 어떤 꿈이라는 선택을 강요하거나 아이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드는 데는 부모님의 작은 노력들이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 해주신 두 가지의 작은 노력들이 제가 꿈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꿈이 아주 자주 바뀌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래들의 우상이었던 박지성 선수처럼 훌륭한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적이 있고, 또 테니스의 왕자라는 만화에 꽂혀서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꾼 적도 있었습니다. 명탐정 코난을 보면서는 탐정을 꿈꾸기도 했고, 이후에는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이 바뀔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떤 꿈이 더 좋은 것 같다, 평가하거나 어떤 선택을 강요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어떤 꿈을 가지던 그 꿈을 더 확장시키고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아버지께서 반년 동안 매일 아침 새벽마다 저와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축구 연습을 해주셨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사회체육센터에 수업을 찾아 등록을 해주셨고요. 또 제가 경찰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기차를 타고 함께 용인에 있던 경찰대학에 데려가서 구경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국제정치학을 전공해서 외교관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것 또한 부모님 덕분이었는데요. 제가 근현대사에 관련된 학습 만화를 좋아하게 되자 아버지는 그 책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주말마다 저를 독립기념관이나 서대문연구소, 고성통일전망대 같은 근현대사와 관련된 장소에 저를 데리고 다녀주셨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토론도 하고 호기심을 심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은 제가 어떤 꿈에 관심이 생길 때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관심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 저는 마음속에 다양한 꿈의 씨앗이 생길 때마다 그 씨앗을 싹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 모든 것이 연결되어 제 삶의 토대가 되는 Connecting the Dots의 점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내 꿈과 내 인생은 언제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떤 꿈을 꾸든 어떤 길을 가든 나를 믿고 지지해 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두 가지 생각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고,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없게 하는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어준 가장 소중한 부모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꿈을 꿀 때마다 단순히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걸 넘어서 제 자신이 제 스스로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방송 PD라는 꿈을 가졌을 때는 제가 제출한 방학 숙제용 보고서를 보시면서 그래 승우야, 너가 진짜 기획력 하나는 탁월한 것 같아. 어른인 엄마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제게 놀란 표정을 오시더니 승우야, 오늘 엄마 아는 사람이 사주를 봐줬는데 네가 청와대에 들어갈 사주란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사주라는 게 실제 존재하는지 들어맞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찌됐건 그 말씀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을 정도로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기 충족 예언은 어떤 예언이나 생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강력하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 자체에 의한 피드백을 통해 행동을 변화시켜 직간접적으로 그 믿음을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는 예측을 말하는데요. 사람은 늘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나 어떤 꿈을 가졌을 때나 늘 그 꿈의 크기만큼 불안한 마음도 가지게 되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을까? 하지만 결국 그 불안과 고민을 이겨내고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는 힘. 그래서 그 꿈을 결국 이뤄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스스로를 믿는 힘, 자기 확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확신에는 바로 어린 시절 부모님의 믿음과 태도가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이들이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신다면 바로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한 일,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 스스로 내가 이걸 잘하는구나. 앞으로도 이것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구체적인 효능감을 키워가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꿈을 이뤄가는 과정에서 어떤 난관을 맞닥뜨리더라도 그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직 꿈이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바로 아이가 꿈이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다양한 선택지는 바로 다양한 꿈과 진로의 길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들일 겁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없는 아이라면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이 생길 수 있는 씨앗을 만들어 주시고 동시에 뭔가에 대해 관심과 호기심이 있는 아이라면 아이가 그 관심과 호기심을 최대한 키워갈 수 있게 그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꿈을 꿀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 바로 한국 자벌드가 저는 아이들에게 꿈의 재료를 만들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꿈과 진로의 길을 직간접적으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의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의 세상을 한 단계 더 넓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치고 직접 한국 자벌드를 돌아보며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자벌드를 직접 둘러보려고 왔는데요. 오늘 자벌드 소개를 또 도와주실 분 함께 모셨습니다. 네, 한국자벌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오늘 처음 먼저 어린이 체험관을 한번 먼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어린이 체험관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곳인가요? 네, 어린이 체험관은 만 48개월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어린이들이 모의 직업 체험을 네.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그럼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직업 체험, 진로 체험은 어떤 건가요? 역시 피자 가게, 과자 가게가 가장 인기 높고요. 또 소방서 체험도 인기가 높습니다. 소방서 체험은 어떤 체험인가요? 직접 불을 끄나요? 소방차를 타고 네. 애견센터에 출동을 해서 네. 불을 끄고 애견을 구출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또 약간 부모님들이 뭐 관심이 많으신 뭐 의사라던가 네. 뭐 이런 체험도 할 수 있는. 맞아요. 치과 의사, 신생아실, 네. 그다음에 외과 수술실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아이들의 니즈와 부모님의 니즈가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직접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체험관 이런 데 가면 또 이게 기념품, 뭔가 사는 거 이런 거 애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이제 조이숍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샵인가요? 네, 어린이 체험관에는 입장할 때 네. 기본적으로 50조이를 주는데요. 조이? 네, 조이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조이는 어린이 체험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50조이를 가지고 입장을 하고 네. 어린이 체험관에서 체험을 통해서 조이를 벌거나 쓰거나 하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자 가게, 과자 가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인기가 많은 체험실은 조이를 많이 지급하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인기가 조금 덜하거나 네. 이런 체험실은 조이를 또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런 조이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습득할 수 있고요. 체험이 다 끝난 다음에는 조이숍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남은 조이로 은행에 저금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 진로 교육을 통해서 경제 교육도 같이 할 수 네, 있게 맞습니다.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여기는 뭐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보니까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이라든지 놀이, 장난감 같은 상품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어린이 체험관도 봤고 조이숍도 봤고요. 이제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관으로 한번 이동을 해서 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청소년 체험관에 와봤는데요. 청소년 체험관은 일단 어떤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곳인가요? 네, 청소년 체험관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이용하는 층은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총 44개의 체험실에서 70여 개의 직종을 체험을 하고 있고 하루에 총 5회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체험관은 어떤 체험관인가요? 아무래도 우주센터라든지 레스토랑. 레스토랑은 뭐 어떤 걸 체험하나요? 레스토랑은 직접 요리를 하는 셰프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메뉴가 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체험관, 청소년 체험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둘러봤는데요. 어른인 제가 봐도 너무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우리 아이들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버월드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함께 이제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자벌드와 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시간인데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오늘 저의 경약을 도와주셨던 한국자벌드의 김미화 팀장님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자벌드 홍보 마케팅 팀장이자 웹진 자벌드원 편집장 김미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한국자벌드 이제 오늘 쭉 둘러봤는데요. 한국자벌드가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자벌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어린이, 청소년, 청년 대상 진로교육 전문기관입니다. 유아부터 청소년, 청년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직업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았고 지금까지 한 6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안 그래도 시설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체험하러도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살펴보면서 성인인 제가 봐도 진짜 재밌어 보이는 그런 이제 진로 체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생각해보면 사실 어릴 때 뭐 수사 드라마를 보면서 경찰의 꿈을 키운다든가 나를 치료해준 또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의사의 꿈을 키운다든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결국 자기가 생각했을 때 멋진 어른을 보면서 이제 꿈이라는 걸 키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요즘 이제 아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하면 꿈이 건물주라든가 유튜버라던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의 가치관이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 진로 교육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제 진로 교육을 좀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과거 직업교육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특정 직업인을 꿈꾸라고 권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중심으로 진로를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건물주나 유튜버를 꿈꾸는 건 아이들의 일상이 학업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다양한 직업인을 만날 기회 자체가 없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회자되는 직업을 접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 넌 어떤 유튜버가 되고 싶니? 라든지 아니면 유튜버가 되어서 갖게 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하고 싶니? 등의 질문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실현하고 싶은 가치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사실 어릴 때 결국은 어떤 롤모델이라던가 또 내가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 계속 꿈의 재료들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좀 꿈의 재료들을 쌓아갈 수 있게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진로지도 하시면서 또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사실 지금 체험관에도 보면 뭐 로봇공학이나 VR, 코딩, 빅데이터처럼 이제 새롭게 등장한 기술 분야와 관련된 어떤 진로, 직업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실 이제 부모님들께서 많이 모르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아이한테 이런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싶거나 또는 반대로 아이가 좀 관심을 보이더라도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직업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께서 먼저 변화하는 사회 모습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뭐 신문이나 뉴스 열심히 보시고 특히 자녀가 관심 있는 분야에는 같이 강연도 가고 해서 아이의 미래를 같이 꿈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주 산업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발사체인 로켓 기술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로켓은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인공위성의 역할에 대해서도 안보나 통신을 위함으로만 알고 계세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인공위성이 주식, 경기 예측이나 기후변화 감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러시아가 쉽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때문이라고 그런 뉴스 많이 접해서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위성의 활용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자벌도 웹진에서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가 우리 아이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이 다 모든 분야의 어떤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을 이제 그런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또 접한다면 더 이제 다양한 꿈을 좀 키워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또 부모님들께서 사실은 이거 다 아셔도 정말 어려우신 것 중에 하나가 또 나도 내 아이를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이의 특성이나 적성 이런 걸 어떻게 발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학습 위주로 지도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아이의 재능과 흥미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이는 자신이 경험하는 세상 이상의 꿈을 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네. 아이의 재능과 흥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경험의 폭과 깊이, 방식을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독서나 여행, 체험 활동 등 여러 분야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이라든지 역사, 과학, 예술 분야에 관련된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과학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 요즘 공공기관에서도 다양한 주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꾸준히 경험을 확대해가면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결국 진로에 대한 얘기를 다양하게 해봤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가 꿈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꿈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좀 우리 아이의 꿈을 홀로 지도하시기엔 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한국자벌대에서 웹진을 창간하셨다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웹진을 보면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전문가 칼럼이라던가 뭐 다양한 전공, 대학생들의 뭐 학업 멘토링 이런 여러 유익한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는지 또 웹진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부모님과 교사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아이들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었고 또 막상 진로 지도를 해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진로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없애고 부모님들이 쉽게 얻지 못하는 정보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진로와 진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자라는 마음으로 웹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자벌도 웹진을 보시면요. 부모님이 자녀 진로 탐색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실어 두었습니다. 부모님들 스스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련된 전문가 칼럼이 있어서요. 그것도 읽어보시면 좋고 또 진로 멘토링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이나 새내기 직장인들이 과거 진로 선택 과정과 진로 선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경험담 등을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시면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자벌도 웹진의 비전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아이들과 부모님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는 내 손 안의 진로 전문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부모님들 입장에서 첫 번째 궁금하실 게 이게 무료인가요? 아니면 유료인가요? 그래서 무료인가요? 물론 무료입니다. 네. 네, 정말 제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대학생 멘토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함께 기획을 해서 강연도 해보고 했는데 정말 여기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은 부모님들, 많은 아이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제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또 직접 멀리 오시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참관한 웹진을 통해서 꼭 오시지 않더라도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진로 교육의 여러 재료들을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자벌드에서 아이들의 꿈과 진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또 둘러보면서 소개도 드렸는데요. 정말 오늘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자벌드 꼭 한번 들러보시고 아이들의 진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곳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작가 김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